안녕하십니까. 예,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혁명당 가입을 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이 헌법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이 바로 국민혁명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상훈 정책위 부위원장님 모시고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시게 된 게 우리가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가입을 위한 이런 실시간 방송인데, 왜 우리가 국민혁명당이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그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이 이제 국민혁명당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혁명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대깨문들이 다 들어오면 어떡해요? 대깨분들이 일괄내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속 기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이 국민혁명당이라는 게 오늘 방송으로 나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깨문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전부 다 국민혁명당으로 들어올지 않을까. 난 솔직히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예. 사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예. 이 부분들을 모르고 이 문재인과 그 대깨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살펴보죠. 예. 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방송을 하려고 하냐면, 국제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유일한 정당 국민혁명당,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공군의 침략과 장진호 전투, 내년 대선은 한일전이 아니고 한중전이다. 그리고 공산 제국주의와의 전쟁, 자유시 참변,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다. 오늘 그런 내용.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남노당과 북노당의 권력 투쟁,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제주 4.3 공산 폭동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예, 운동권 자녀들의 공무원 만들기, 그리고 운동권 자녀들 이제 어공 만드는 작업. 그죠. 뭐 그게 거의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마지막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그게 지금 주민자치법이죠. 주민자치법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패권 전쟁인데, 이거는 선거악의 싸움입니다. 선거악의 싸움. 자, 그리고 이제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을 포섭한 간첩 성시백, 소련이 만든 WCC, 우리가 WCC 하면 이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소련 애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련 공산당. 그죠. 소련 공산당이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침투시킨 조직이 WCC입니다. 단순한 종교 다원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 이제 WCC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공군의 침략, 한국 전쟁 관련해서 시리즈가 여러 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나온 배경, 저희가 한 10편 정도 뭐 화려한 PPT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강병 시리즈, 뭐 한 10편 정도. 이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가 이제 다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제 근대사와 우리가 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국민혁명당 12대 정강 정책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국민혁명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이제 계승한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을 계승하는 정통 애국 정당이라고 돼 있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했는데 이 4차원 국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 자,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건국 정신이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을 계승한 특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임정헌법에 다 들어가 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네. 예, 국민혁명당이 보수 분열의 원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지지해 줘야 된다. 우리가 내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지지해 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헌법 전문은 현재 대한민국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의 법통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만 보시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안전과 자유 행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재헌 헌법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헌헌법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헌법의 정통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계승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대로 따르게 되면 그 내용을 현재 인정하는 정당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빼놓고는.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 4월 11일 날 생기는데 이 정부의 이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보시면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한 겁니다. 임시 헌장이라면 이제 상해 임시 정부의 임시 헌법인데 거기에 신인 일치,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도 보시면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있던 상해 임시 정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 즉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을 헌법 임시 헌장에 바로 명백하게 선언을 해놨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1919년 4월 10일 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제 올해 4월 10일 날도 상해 임정 102주년 행사를 또 기념식을 크게 했습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헌법 헌장을 몰라요. 헌법을 모르니까 상해 임정 하면서 자기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상해 임정 헌법의 이 임시 헌장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라고 명백히 임시 헌장에 선언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공제하고 상해 임시 정부란 말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상해 임시 정부의 그 헌법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정당은 지금 국민혁명당이 유일하고 그러면 맨날 상해 임정 기념식을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뭐냐? 쟤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기초가 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하고 있습니까? 투쟁하지 않고 있죠. 오늘 지금 아마 오세훈 시장이 뭐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예배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6시 9시인가요? 6시인가요? 9시 이후 넘어가면 2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슬슬 흘리고 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민변 출신 아닙니까? 민변 출신. 민변 출신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초가 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추행, 성폭행 자꾸 이제 그런 성범죄가 나오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음란 마귀가 씌워서 그런 거예요. 음란 마귀가. 더듬어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어떤 분들이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대깨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와대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 거기 가시면요, 그거는 음란 마귀가 씌이는 그 사탄의 정당입니다. 거기 가시지 말고. 여성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거기 왜냐하면 이 그 정당의 이미지 자체가 지금 뭐 이 성추행, 성폭행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성 당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만 조직되면 우리 국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요. 1000만 당원이 모이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든가 이런 국제 문제까지, 중공 문제까지 우리가 깡그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 저희가 집권을 하면은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을 해. 결국 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부분이 결국 임정헌법부터 이렇게 돼 있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시면요, 3.1 만세 운동이 딱 생기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한국민의회 이제 우스리스크에 생겼고 신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 이후에 여러 정부들이 생겼죠. 그죠? 임시정부. 그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신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요, 그 앞전입니다. 그 조선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 뭐 고려 임시정부, 간도 임시정부 이런 정부들이 막 생깁니다. 임시정부가 우주처럼 생겼네요. 지금 이 헌장은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0일 날 생겼던 저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인데 이 모든 이 임시정부가 한성정부로 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이 자꾸 이제 그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래서 이 지금 다시 상해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그 프랑스의 조계지 안에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가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국무총리가 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면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보면 대한국민의회, 그다음 뭐 상해 임시정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한성정부로 해서 결국 한성정부로 통합이 됐었다는 거죠. 계속 넘기시면 돼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로 모두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상해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고 이제 국무총리가 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 내지는 국무총리가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자가 돼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구 선생의 이름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구 선생을 자꾸 띄우고 하는 게 그게 왜 띄우는가가 지금 나오는데 그걸 알려면은 이제 독립운동의 두 방향, 이 무장 투쟁론과 외교 독립론을 아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독립운동 할 때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죠. 무장 투쟁론을 가자는 세력과 그리고 외교 독립론을 가자는 세력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부분 설명. 그런데 여기 이동희를 보시면 이동희가 1918년 5월 11일 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 사회당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넘겨주시죠. 독립운동의 수건을 달성하고자 볼셰비키 정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볼셰비키 주의에 찬동하여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한인 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관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인 사회당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죠.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 심신 바치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동희가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게 그다음 넘겨주시면 1920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또 돈을 그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사람 파견해가 돈을 받아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국제 공산당 자금 사건이 나오는데 레닌으로부터 이제 한인 사회당 이동희가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이 배달 사고가 나요. 배달 사고를 일으키는데 이제 임시정부에 배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중간에 가로채 버리는 거죠. 그리고 2차로 또 보냈는데 200만 루블을 받아와요. 그리고 또 받아오다가 이게 또 사고가 나. 그래가 자기들끼리 1차, 2차 전부 다 배달 사고가 나버렸죠. 죽고 죽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1차 사건, 2차 자금 탈취 사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었죠, 저게. 이 금액을 보시면 200만 그러니까 금화 40만 루블이면요. 금화로 무게가 327kg고 현재 가치로 511억 원 정도 됩니다. 511억 원.
그리고 200만 루블이면 한 2,550억 원. 그러니까 불과 뭐 1, 2년 사이에 한 3,060억 정도의 레닌의 자금이 이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쫙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근데 이제 이 자금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막상 우리 임시 정부에 전달은 안 되고 예. 공산당 내부에서 탈취해 버리고 자기들 조직을 확대하는 데 사용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1921년 10월 달하고 5월 달에 5월 달부터 이제 당이 또 갈라집니다. 예.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갈라지고 또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예. 저기 소련 쪽 공산당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을 보시면 이동희, 박진순, 김립 뭐 이렇게 쭉 넘겨주시면, 예.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 보시면은 이 그리어슨 선교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한테 이 훈련을 받았는데 왜 이 빨갱이가 됐는지 성령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운동을 하면 결국 빨갱이 영이 나가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 신학대학을 다녔다 하더라고. 맞습니다. 성가대 나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과 악의 싸움이고 사탄의 싸움인데 그 기독 자유통 그 국민혁명당은 사실은 이 그 이 선한 쪽에 서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께서 이 국민의 힘의 그 당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가 계시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그 민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탄핵을 시키는데 탄핵한 세력들이 이제 왜 탄핵을 시켰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었던 그 친중파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알아서 자진 하야를 하라고 하는데 하야를 안 하니까는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표가 모자라니까 박지원을 시켜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 주사파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막아줬으면은 탄핵이 안 됐겠죠. 탄핵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그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지난 3년 4년 동안 외치셨던 분들이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 국민의 힘에 가가지고 또 우리 준석이 잘한다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게 되죠. 국민, 원래 예.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게 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예. 한 번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어렵지 두 번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들어가라. 윤석열이 들어가더라도 한들. 또 끄집어 내린다고. 맞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임시정부에 이렇게 상해파 고려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예. 넘겨주시면 예. 이제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 결국 공산당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이제 아주 요직들을 차지하면서 개입됐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당 세력을 그죠. 확장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그죠. 되겠죠. 이게 지금 역사가 100년이 계속 100년 만에 또 반복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산주의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친중 친북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그 싸우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 지금 그 당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2의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100년 전에는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었다면은 지금은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외치시던 분들이 그 국민의 힘에 가 있으면은 제2의 이완용이 돼가지고 중국에다가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위험이 농후하죠. 저기에 있던 이르쿠츠파 공산당이나 상해파 고려 공산당들이 그때 당시에 임시 정부를 사실 이 뒤에 우리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 러시아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쪽에 레닌의 지령을 받으면서 예. 완전히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돼버린 거죠.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극동인민대표대회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는데 이때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합니다. 지금
2017년 12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든 그 주최한 국제공산당 회의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기조연설을 그게 했죠. 충성맹세.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이제 7월 1일 아니죠? 7월 예, 1일이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축전을 보낸 나라들이 있었고 그중에 예.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가 송영길이 송영길이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축전을 보낸 사람 중에 네 번째로 소개가 된 걸로 되는데 예. 이렇게 1922년도에 딱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지금 극동인민대표회 대회 모스크바 공산당 대회에 가서 52명이나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있었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친중 공산당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도 친중 친중 친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다음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그쪽 중국 공산당하고 다시 마찬가지로 가서 어떤 행사를 진행했죠. 예예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똑같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네요. 중공산당 100주년 축하한 이들 보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축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1922년도에 극동인민대표대회 모스크바에서 진행할 때 여운형, 김규식, 현수 등 52명이 참석한 거나 현재의 상황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중국 중국 당교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MOU를 체결했다고 한국을 공산화로 중공처럼 똑같이 만들겠다고 정책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당교와 정책 협약을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 애국 세력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왜 목사가 정치하러 나오냐고 자꾸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 목사님이 목회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여기 또 나옵니까? 나라를 정치인들이 팔아먹으니까 목사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혁명당은요 보시면 목사님이 당대표고 이래 있지만 여기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간에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모가지 댕강댕강 날라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다 국민혁명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당원 가입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100만이 모이면 우리 국내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요. 100만이 가입하면 1000만 명이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예 국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왜 가입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이 모스크바에 갔다 오고 나서 레닌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레닌이 어떤 지시를 하게 됩니까? 레닌이 영훈형한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이제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아니 문재인은 계속해서 임시정부 파리를 계속 하면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임시정부를 해체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닌입니다. 레닌이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영훈형입니다. 야,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임시정부만 해체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921년 6월 28일 날 자유시 참변이 있는데 잠깐 우리 보다 보니까요. 나는 불교인입니다. 만 가입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가 어떤 불교입니까?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불교는 호국불교였습니다. 호국불교 아닙니까? 예.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의상대사, 서산대사,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만해 한용운. 얼마나 이제 애국지사들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는 종교가 아니고 정당입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실장님 참 감사합니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자고 하면은 100년 전에 저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매국노들이 있었죠. 팩트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주의 계열을 다 없앱니다. 그 자유시 참변, 이 러시아군이 대한독립군단을 3,500명을 제거하는데 이 여기에 앞장선 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그때 당시에 그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8일 얼마 안 됐죠. 우리 기념식 한 게. 예.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독립군 세력이 1921년 6월 28일로 저 자유시 참변으로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거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아유, 김정환님 감사합니다. 그 불교 신자분이신데 여기 가입하셨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김정환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들이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해가지고 그 밀산에 중국 소련에 있는 한인공산당이죠. 예, 그 밀산에 모여가지고 3,500명이 스보보드니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막상 가니까 야 러시아군들이 야 우리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뭐 그러니까 야 스보보드니 예,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말로 자유란 뜻입니다. 스보보드니.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는 그 다 그냥 총으로 쏴주게 잡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3,500여 명이 제거가 되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게 영훈형이 박헌영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었습니다. 예, 고려공산당은 결국은 임시정부에 들어와서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게 아니라 무장 세력, 독립군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조직이 바로 공산당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1921년 6월 28일 이후로는 거의 무장 독립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했죠. 자, 그다음 이게 무장 조직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조직인 독립군을 해체시키고 나니까 이들이 한 짓이 있죠. 바로 누구를 제거하게 됩니까? 1922년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23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 글을 태평양 잡지에 기고를 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탄핵이 되네요. 예,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야 얘들아 공산주의가 안 좋은 거야. 야 자유롭게 되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인데 너희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글을 쓰신 게 그게 공산주의 당부당이란 글인데 그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이 됩니다. 최근에도 지금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여야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의 개헌이 완료가 됩니다. 임시정부를 소비에트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날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여러분 주석이란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김일성 주석,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베트남 주석 다 공산권 국가에서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주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석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비에트 체제로 개헌한 그 내각에서 이제 주석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공산주의 저 당부당이라는 거를 저희가 요 뒤에 보면 좀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했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공산주의 당부당에서 왜 그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를 반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야 저놈아 호적에서 파내. 호적에서 파내가 뭐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려. 자기 자식을 갖다가 지옥으로 버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단이 이제 질투로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수단이 이제 바로 이 공산주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산주의가 살인, 거짓말, 뭐 동성애, 낙태, 그리고 마약에 뭐 사람의 피를 마시고 뭐 온갖 인용을 먹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야 이놈의 새끼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보내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란 없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당부당에서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저거는 이제 1946년부터 48년 사이에 공산주의하고 싸우시면서 이제 정읍선언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존이라는 없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지금은 뭐야
중공 폐렴이 되겠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되겠죠. 예. 참 전염병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죽음의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퇴치를 위한 바이러스.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100년 뒤에 지금 CCP 바이러스, 공산주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 창궐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반은 공산주의이고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반은 공산주의 나라도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좌우 합작이라는 게 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 이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재인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싸우는 것만큼 우리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공산당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싸웠으면 이 나라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공산주의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나라,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이 싸웠던 것들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혁명당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 좌우 통합이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도 실용주의 뭐 대통합.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뭐였습니까? 중도 실용주의 한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과거 종북 주사파 운동했던 사람들 다 끌어들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합이라 해가지고 그 사실 중도지 좌우 합작이지 그 다 끌어들였어. 그래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지고 다 감옥 가는 거 국민의힘이 아닙니까? 많이 점령을 당한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국민의힘에 거기에 오래 계셨던 분이 하신 이야기가 여기에 그 당직자들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를 민노당 애들이 만들어줬다 하더라고. 국민의힘에는 노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민노당이 만들어줬습니다. 자, 거기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어요. 거기 노조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노조. 오늘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서 김정화님은 불교도인과 이 천주교인들까지 많이 가입을 시켜주셨다고 하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욕을 다 먹었어요. 왜 꼴통이다, 예. 왜 저기 화합을 못하느냐, 왜 이 포용력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왜 포용을 못하느냐, 지금 정강훈 목사님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데 똑같은 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저렇게 공산주의하고 싸웠기 때문에 나라도 만들고 또 이거는 여담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래 맞습니다. 사셨는지 93살까지 사셨더라고요. 예. 공산주의 당부당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 내용을 한번 예. 띄워주실까요? 예. 그리고 1923년 공산주의 당부당을 보시면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 이게 공산주의야. 지금 코로나 가지고 지금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음압병실에 10일 동안 있다고 왔는데 약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약을 안 주는데 그런데 10일이 있으니까 나았다고 나가라더라고. 예, 그러면 도시락만 줬죠. 그러면 그게 그 몸살이지, 감기 몸살이지. 자, 1년 동안 교통사고로 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1,300명이 죽었어. 그러면은 4,000명이 죽으면은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 폐쇄하고 자동차 운행 정지시켜야죠. 현대차 공장을 다 파쇄해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이거는 사이코패스고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가 끊임없이 변형한 게 그거 지금 코로나 정치 방역입니다.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를 공산주의 당부당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이게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 여러분 1,000원 믿져야 본전이고 한 달에 1,000원 1년에 12,000원인데 1년에 12,000원이면 커피 2잔만 안 먹으면은 12,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 당원이 되면은 여러분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중공으로부터 자유까지.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네이버에서 국민혁명당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 온라인 가입을 하시면 돼요. 예, 1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국민혁명당 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바로 문자가 가서 1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163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국민혁명당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가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쫙 뜰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되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음에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아니 네이버 내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 구글에서 맨 상위에 올라오더라고. 예, 이제는 올라오네요. 올라오더라고. 예, 자. 뭐 다음 구글 근데 뭐 다 하면 돼. 공산주의 당부당 쓰고 그다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광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반대하시면서 이런 공산주의 당부당부터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이 불던 그 시절이었죠. 예. 공산주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공산주의 열풍이 불면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깜빵에서 성경책을 100번 읽었대. 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 성경책을 100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탄이구나 하는 거를 아신 성경책을 거예요. 거의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예.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으니까 결국 이 전 세계를 보는 완전히 이제 꿰뚫어 보는 이런 권능이 생겼는데 지금 그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정원 목사님께서 대구 집회를 한창 하고 계신데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우리 함께 국민혁명당에 예. 가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성상훈 기자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대 안 보이더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교육 방송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시리즈로 한 5번 넘게 했는데 이 구글에서 저희를 못 보게 다 틀어막아 버린 예, 거예요. 구글에서 광고 금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지도자 중에는 유일하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식민지가 되니까는 예. 소련이 나 독일하고 싸워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가지고 그리고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넘겨주시죠. 예. 동유럽 국가들이 예. 전부 다 좌우합작 하다 보니까 다 공산화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이 예. 좌우 합작 정권을 통해서 이제 그 독립 내지는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공산화되는 그런 계기가 돼 버렸죠. 예.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뭐 동유럽은 다 그냥 공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유럽이 공산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게 소련을 그냥 점령해서 공산화된 게 아니었네요. 일본하고 싸우는 게 대한 독립군단이니까 우리 그 상임 임시정부니까 야 지원해줄게 싸워 하면서 돈도 밀어주고 하면서 뭡니까 진짜 민족주의자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저런 분들은 다 탄핵을 시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자, 이 공산주의가 동유럽이 공산화된 거를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훤히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정권을 세우려고 할 때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유엔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뭐냐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유재산을 철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올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금을 못 내가 토해내면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누가 사들여요? 중국 애들이 사들이는데 중국 애들이 사고 국가가 사고 중국인들이 지금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거는 통계에 잡히는 애들이고 이중 국적을 이용해가 들어온 애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200만 명이면 광역시 하나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근데 이런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중국의 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한국의 자산들을 야금야금 다 사들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은행은 40% 담보의 40%만 지금 현재 대출 비율을 제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을 살 수 없게 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하고 중국인들은 와서 그게 아내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 이런 게 우리는 호적 등본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거. 그러니까 알게 뭐예요. 그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족들이 말을 어눌하게 한국어 배워가지고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지난 5년 동안 3조 원 넘게가 부정수급이 있었는데 2조 원 넘게 한 70% 이상이 다 중국 애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료보험을 내고 180일 이상 이제 입원도 못 하는데 그리고 청년들 지금 일자리 다 중국 애들이 가져가는 거고 집도 주택도 걔들이 사들이니까는 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이
힘들 때 청년들이 이제 건설 현장 예. 우리 방학 때 노가다, 가보면 노가다. 판도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줌마들 식당에 일자리를 찾으러 가면 거기도 다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그냥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 자꾸 이제 내보내는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마약도 중국 마약이 들어오고 뭐 마약의 범죄 온갖 게 다 들어오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요. 검찰도 수사 안 해.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거는 바로 이 중국의 압력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심각한 거는 그 제가 이제 저는 뭐 정보기관 이쪽하고도 뭐 좀 이렇게 주고받고 정보 이렇게 받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저 중공군들이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한국의 대학에 교수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 큰일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공자 학원도 공자하고는 그거는 첩보기관이에요. 첩보기관. 첩보기관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공산주의가 사유재산 철폐, 재산 공유, 계급 투쟁해서 유토피아 건설한다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공산당 선언을 이제 1848년에 마르크스가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죠. 예.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을 뿐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노동자에게는 잃을 게 없다. 예. 잃어야 할 조국이 없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 중공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국민혁명당에 다 강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1,000만 명이 안 되면요 우리가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여러분 중공한테 우리는 잠식되게 됩니다. 뺏기게 그러니까 돼서 우리가 중공군의 발 마사지를 우리 여성들은 발 마사지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뭐 합니까? 장기 털리고 뭐 장기매매 당하는 거지. 장기매매 털리고 위구르의 사태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하고 친하게 지냈다고요? 아예 먹혀도 위구르 인종들은 150만 수용소에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장기 털리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막으려면 국민혁명당이 맞습니다. 1,00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세력을 규합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00만 명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내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위해 들어야 될 보험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여러분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 예.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 넘어가면은 보험을 들어야지. 우리 국민혁명당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있고 미국의 기독교 세력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있고 그 뒤에는 갓이 있는 거야. 갓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공산당은 하여튼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켜요. 예. 계급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계급 투쟁론인데 지금까지 인간의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 평민, 영주,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 이래 아니 됐어요. 내가 지금 우리 저도 이제 법무법인 운영하는데 변호사 밑에 4명이 있고 그 여직원 2명, 남자 직원 1명인데 예. 제가 그 사람들하고 투쟁하고 있습니까? 저는 월급 주는 날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엊그저께 5일 날이 월급 주는 날인데 월급 주는 날만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도 언론사를 하지만은 예. 숨만 쉬어도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나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계급 투쟁으로 봅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사업자들, 기업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이너스를 다 쓴 지는 오랬고, 근데 이걸 어떻게 계급 투쟁으로 봐요? 예. 그리고 삼성이 그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하는데 삼성의 그 연봉 1억에 삼성 직원들. 그래. 계급 투쟁 한번 설명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아니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지배자 계급은 부르주아고 피지배 계급은 프롤레타리아고 저렇게 프롤레타리아들이 지배 계급을 이렇게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이 저를 떠받들어서 살고 있어요. 아니요, 나도 월급 구하러 다니는 거 정신없는데. 야, 나 돈 벌어 다니는 게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 사장을 떠받드는 게 아니고 사장이 직원을 떠받들어야 돼요. 왜 월급 안 주면 구속돼 요즘. 국민들을 다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 세력을 그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민주화 세력을 해가지고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착취했다, 억압했다, 착취했다, 뭐 계속 그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건국하고 이 나라를 부하게 부국하게 만든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건국과 부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건국과 부국 희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민주화 세력이라고 사기치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빨대를 꽂고 기생충처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그게 국민혁명당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고가 아니고 무조건 우리의 가입을 해야 되는 생명을 거예요.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커피 우리 한 잔 마시려고도 요즘은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하는데 한 사람당 1,000원짜리 보험 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판기 믹스 커피도 400원이더라고 한 잔에.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뭐 하루에 뭐 한 잔씩 마시니까 커피 한 몇 잔 한 달에 한 석 잔 정도 안 마시면은 1,000원 되니까는 맞습니다. 가입을 하시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 투쟁의 구도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나누는 분열의 영입니다. 일종의 분열의 영의 세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 이 분열을 시켜서 공산혁명을 유일하게 성공시킨 나라가 저쪽 러시아죠. 예. 소비에트. 그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했는데 유토피아 건설됐어요? 다 죽었잖아. 예, 자, 소련으로 가서 이 레닌이 공산혁명을 최초로 완수하죠.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는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뭡니까 6.25 터져가지고 여기 시체, 파리, 뭐 구더기 뭐 그 거지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는 미국한테 붙으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최근에 미국은 점령군으로 왔고 점령군에 아부하던 자들이 만든 몹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쪽에 야당에 이재명이라는 저 여당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쪽에 해방군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련군이 와서 만든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왜 망해요? 거기는 망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소련, 뭐 중공 요쪽하고 친한 나라들은 다 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되면은 친중으로 간다 하겠다냐. 친중으로 간다냐. 내일 저 이재명의 그 역사관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역사관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의 그 내용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 바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찬양 고무죄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명이 다 했습니다. 명이 다 했죠. 그래서 내일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대검에 고발장 한번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조건 바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죠. 그리고 그 마르크스 앵겔스가 한 이야기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며 모든 것은 물질에서 도래한다. 유물론이죠.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뭐 상부구조, 경제, 물질, 돈 이게 하부구조라고 해가지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유물론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전통이나 뭐 민족 문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도덕이 없어지고 윤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이게 공산주의의 성정치인데 도덕과 윤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선악 구분을 그 절대적인 선악 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저 발정난 개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다 보니까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네. 미국은 케네디 정권 때 이제 그 학교에 진화론이 도입되면서 진화론 도입되고 학생들이 마약 기도를 기도 없애버리고 예. 폐지해버렸죠. 그러면서 애들이 범죄가 폭증을 했어요. 네. 마약부터 해가지고 뭐 임신도 하고 뭐 총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1973년에 그 진화론이 학교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희한하게 진화론이 도입한 두 대통령은 총에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참 이게 큰일이에요. 희한하죠. 문재인 대통령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예. 자살하지 않도록. 예, 무상급식 한번 하셔야지. 예.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불행은 사회 탓이다.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진다. 이게 참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의 불행을, 가난을, 모든 어려움을 다 전부 다 사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니 모든 게 남 탓인 거예요. 사회 탓, 예. 사회 구조 탓.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재밌던 게 조국 사건이 조국과 조국 일가의 잘못이지 사회의 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한번 조국 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문재인이가 뭐랬냐면 아니, 조국 먼저 얘기 한번 보죠. 저희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디렉터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뭐 설계를 해서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 아니고 선생 탓이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은 뭐랬냐면 문재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띄워주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 입시제도 탓이라는 거예요. 입시제도 탓. 이게 뭔 조국의 범죄 행위를 조국과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입시제도 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 사회 구조 탓으로 예.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이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영상 밑에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당원 가입 있습니다. 그거 가서 좋아요 누르세요. 네. 자,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많은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 교회의 모든 헌금은 구제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두 벌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자 거 나눠서 주라는 게 아니라 옷 두 벌 있으면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콩 한 쪼가리도 나눠 맞습니다. 먹자는 건데 있으면은 나눠주는 거지 남의 거를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뺏어서 나눠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꼭 모든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공산당의 당부당에 보면은 야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눠준다고 야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한 게 예. 사법연수원을 나오면 이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예. 로펌을 만들어요. 예, 예. 로펌을 만들어서 공산제라는 걸 해봅니다. 꽃같이 벌어서 꽃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사람은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고 몇 놈은 열심히 수임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꽃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로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공산제하는. 아니 북한이 뭐 똑같이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망했잖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망한 거죠. 지금 중국도 망해가는 거 예, 아닙니까? 중국도 망해가는 거죠. 소련 망했고.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본가를 없앤다고? 야, 기업가를 없애서 부르주아 계급을 다 없앤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사라져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기 전에 노조원들이 주인인 회사였습니다. 예. 이 자그마치 보너스가 400가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그냥 나눠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가 종전의 기아 자동차가 결국 파산해서 현대 자동차에 인수된 겁니다. 예. 예. 자, 기업가를 없애면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술에 쓰일 돈을 다 나눠 가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 지금 R&D 예산이 하나도 지금 없어지게 그 됩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내 유보금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뺏어 가지고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도지. 그게 노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지식인을 없앤다고? 야,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자, 이해찬 총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죠.
누구나 대학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대학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지방에 이름 모를 대학의 졸업생들이 전부 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뭐. 전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 보고 거기 출신들이 평등하게 대접해라. 원래는 대학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근데 하향 평준화가 일어난 거야. 같은 4년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대접해달라.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주민자치법, 예. 주민자치법에서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운동권 출신들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삼는 거예요.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어렵게 들어간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늘공들은 쫓겨나고 어공들이 들어가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공산화하는 법이 바로 주민자치법이죠.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는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혁명당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이 주사파만 아니면 됩니다. 예, 주사파만 아니면 우리 얼마든지 가입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뭐 이렇게 개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이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100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지 여기는 그 굳이 뭐 저기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 실시간 가입 방송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어려우시면 1636 전화해서 국민혁명당 이렇게 하시면 그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문자가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홈페이지도 갈 수 있고 그다음 당원 가입도 바로 누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화를 하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핸드폰에서 1636을 누르고 통화로 누르시면 통화를 누르고 그러면 국민혁명당이라고 말을 하면은 자동으로 문자가 온다고. 예, 문자가 옵니다. 끊으면 바로 문자가 갑니다. 야, 그거 신기한 거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짜가 좋은 게 아닌 게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짜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 자꾸 뭐 무상급식, 무상교복, 뭐 무상 자꾸 하는데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여기 석유 전 세계 나오는 매장량 1위. 예,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그런데 340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 다 무상으로 했는데 왜 망했어요? 소련은 왜 망했습니까? 다 무상이었는데. 네, 공산주의 정책을 취해서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기술 개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 다 내쫓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 베네수엘라 탈출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미녀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이 잘생긴 사람 가장 많은 나라가 다 여인들이 몸 팔고 다니고 왜 그럼 먹을 것 위해서 이렇게 되는 나라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뭡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 우리 누구나 우리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켜내는 나라. 그러니까 내년에 국민의 힘이 뭐 정권을 잡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든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는 가는데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가는 거고 뿐이죠. 늦어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냥 KTX 타고 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나온 거고 여러분께서 163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국민혁명당이라고 전화를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끊으시면 바로 문자를 가. 이거는 당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국 그 사람들 발 마사지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원짜리 1년에 12,000원짜리 보험을 종신보험을 드는 겁니다. 종신보험.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뭐 그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산주의를 실시했다가
대기근, 대참사를 일으켰는데 러시아 쪽 공산당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보도를 안 하다가 나중에 한번 밝혀졌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예. 대참사가 있었죠. 그걸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그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뭡니까 저 52시간 근로제 뭐 하고 뭐 쭉 하고 하다 보니 최저임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잘리는 게 아르바이트생들 다 잘리잖아요.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그 홀로도모르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 연방에서 가장 좋은 옥토, 그죠. 옥토가 있고 그 식량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고 지주계급을 다 이제 쫓아내면서 결국은 그 대평원에서 예. 수백만이 굶어 죽었죠. 수천만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홀로도모르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학살도 괜찮고 살인도 괜찮다. 아유, 고별라 향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후원금들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자의 반인륜적 범죄를 보시면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제 사살되고 그 외에 4,500만 명 포함해서 약 한 7천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 왜 이렇게 천만 단위로 거의 예. 1억 명이 공산 정권에서 죽었네요. 소련에서만. 예.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보면요. 캄보디아 또 마찬가지죠. 캄보디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자기가 큰 물고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모이자 집단으로 군집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은 힘이 없는데 이게 1,000만 명이 모여 있으면요.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공으로부터 자유. 중공으로부터의 자유, 정은이로부터의 자유까지. 100년 전에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했다면은 지금은 중공으로부터의 자유,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 투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넘겨주시죠. 예. 캄보디아가 1975년에서 79년 사이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었는데 이때 1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 이 뼈다구 보세요, 뼈다구. 저 사람 해골이야 저게. 캄보디아 140만. 그 다음에 이제 중공으로 넘어가서 68 문화 대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 시기에도 저게도 예. 뭐 중공이 가장 많이 죽였죠. 저 모택동이가 예.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예. 예. 그 숫자를 앞전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앞전에 뭡니까 저 참새를 다 때려잡으라 대약진 운동 때 대약진 그래가지고 운동 때 대기근이 농사가 왔고. 다 망해가지고 대기근으로 한 4천만 명 이상 죽었죠.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을 투입하는데 지금 원전 탈원전 하는데 누가 투입됩니까? 다 비전문가들 투입해가지고 탈원전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원전.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저희들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년 말에 국민혁명당의 전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이 월성 1호기 원전이 경제성이 낮다는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사장 포함해서 이사진 12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이게 고발장입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대전지검에서 전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원전을 해체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지난번 그 전 산자부 장관과 함께 바로 이 한수원 사장 및 이사진 전원을 특경법 위반으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시면 국민혁명당 정강정책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번 맨 뒤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뒤에 우리 자료 맨 뒤에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맨 뒤에
맨 뒤에 페이지 하나 보십시오. 예, 맨 뒤에 자료 맨 뒤에 페이지. 여러분은 자, 아까도 우리 성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민혁명당의 보수 분열의 원흉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계신데 헌법 전문에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은 어느 정당이라고요?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밖에 없다. 즉 임시정부 헌장에 명시된 하나님 뜻에 의해 건국된 나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나라, 이거를 추구하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예. 헌법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 전문 보시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고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는 국민혁명당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상훈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해서 한번 부위원장님 오셔서 그 정책과 관련돼서 왜 과연 국민혁명당에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잡혀 먹어요. 그런데 이게 모여 있으면은 못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이 모여 있으면은 1,000원짜리 당원 1,000만 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원전도 지킬 수가 있고 나라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국인들의 발 마사지 하는 것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MCC님 소중한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 TV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당비 납부를 원하시지 않는 일반 당원 회원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국민혁명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어떻게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당원 가입 안내 창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당원 가입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 후에 성별을 클릭하시고 우편 검색을 해주십시오. 상세 주소와 추천인은 필수가 아니니 꼭 적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꼭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꼭 체크해 주시고 가입 완료를 눌러주시면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혁명당 회비 납부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붉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당원 가입 안내에서 온라인 당원 납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의 절차에 따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 대표 전화번호인 1544-5556으로 전화를 주시면 팩스 번호로 저희가 입당 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이후에 아래 저희 팩스 번호로 070-7611-6248번으로 기입하신 입당 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당 원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다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혁명당 대표 번호인
55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민혁명당 가입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으로 1000만 명을 조직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